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공간이 너무 좁아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주방, 제 등 뒤에서 30살 청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반 높은 곳에 튀김가루 포대를 내리려던 그의 몸이 제 뒤를 스치는 순간 엉덩이에 닿은 거대하고 단단한 감촉 때문이었죠. 그건 분명 남자의 물건이었습니다. 55년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의 몽둥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밍밍하고 지겨웠던 제 인생의 육수에 난데없이 진한 감칠맛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남들이 기형, 괴물이라며 기피했던 그 거대한 비밀이 사실은 한 남자의 사무치는 고독과 절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준 대가로 저의 무미건조했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슬픈 비밀과 메마른 제 삶을 기적처럼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미정, 올해 55입니다. 저는 안양의 한 낡은 상가 골목에서 10년째 미정분식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콤달콤한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뜨끈한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에 배어나가는 그런 흔한 동네 분식집입니다. 남편이요? 이름은 근수, 나이는 57입니다. 한때는 번듯한 중소기업의 영업부장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1년 만에 빚더미만 남기고 폭삭 망한 뒤로는 몇 년째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게 일과의 전부인 사람이죠. 그의 시간은 거실 소파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제 시간은 분식집의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쉴 새 없이 흘러갔고요. 제 하루는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낡은 분식집의 덜컹거리는 셔터를 온몸으로 밀어올리는 것으로 고된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다란 솥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그날 팔 어묵 국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구수한 육수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저는 끝도 없는 재료 손질에 들어갑니다. 떡볶이에 들어갈 양배추와 대파를 썰고 튀김용 오징어와 고구마를 다듬고 김밥에 들어갈 시금치를 데치고 단무지를 준비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새벽 방송을 유일한 친구 삼아 묵묵히 칼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릿하게 쑤셔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은 이미 여자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 시간이 되면 가게는 잠시 북적입니다. 컵떡볶이와 튀김 몇 개로 아침을 때우는 아이들을 보며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주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모네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며 꾸준히 찾아주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을 내야지 싶으면서도 이 모든 고된 노동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거대한 철판처럼 어깨를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남은 음식을 정리한 뒤 기름때와 떡볶이 국물로 얼룩진 주방을 청소하고 나면 밤 10시가 훌쩍 넘습니다. 음식 냄새가 벤옷을 입은 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남편은 제가 새벽에 나갈 때와 똑같은 자세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맥주 캔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힘겹게 건넨 제 인사에 그는 화면에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어라고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싱크대에는 그가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보란듯이 쌓여 있습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 설거지를 하고 냄새나는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게 허락된 짧은 휴식 침대에 몸을 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누운 남편은 이미 등을 돌린 채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눈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고 산 것이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제 인생은 간이 덜 된 어묵 국물처럼 밍밍했고 희망은 바닥을 드러낸 고추장 통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몸에 탈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무거운 튀김기름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입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통증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워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가게를 접든 사람을 쓰든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0년간 피땀으로 일군 제 인생과도 같은 분식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마음 먹고 가게 문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구인 공고를 붙였습니다. 분식집 아르바이트생 구함. 힘 좋고 성실한 남자분. 주방일 경험 없어도 괜찮음. 며칠 뒤 애떼면서도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구인 공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면접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면접 날 약속 시간에 맞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청년을 보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얇은 반팔 셔츠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단단한 근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꾸준히 운동으로 다져진 군더더기 하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압적인 체격과 대조적으로 얼굴에 떠오른 표정과 눈빛은 순한 강아지처럼 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현입니다. 올해 30입니다. 그가 건넨 이력서에는 전자부품 회사 생산관리직으로 몇 년간 일했다는 경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멀쩡한 회사 잘 다닌 것 같은데.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경력직을 뽑는 곳도 별로 없고 쉽지가 않네요.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직하고 강직한 눈빛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우리 가게 일 생각보다 고돼요.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튀김 튀기고 무거운 손 나르고 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어떤 일이든 자신 있습니다. 몸 쓰는 일에는 이골이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동현 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드린 것이 단순한 일손 하나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의 레시피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현 씨는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직원이었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우쳤고 무거운 육수 솥을 옮기는 것은 물론 섬세함이 필요한 튀김옷 입히기나 김밥 많은 것도 몇 번 보더니 곧잘 따라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10인분 포장 다 됐습니다. 이제 튀김새로 튀길까요? 그의 크고 우렁찬 목소리는 시끄러운 튀김 소리를 뚫고 제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손님들, 특히 여학생들과 동네 어머님들에게 동현 씨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모, 저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어머, 사장님, 어디서 저렇게 듬직한 총각을 데려왔어? 일도 야무지게 잘하네. 동현 씨는 그런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언제나 서글서글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칙칙하고 고되던 분식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지면 우리는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아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동현 씨는 몸이 정말 좋네요. 따로 운동하는 거 있어요? 네, 헬스 다닌 지 10년쯤 됐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쑤셔서요. 땀에 젖은 티셔츠 너머로 드러나는 그의 단단한 근육, 떡볶이 판을 박박 닦는 팔뚝의 힘줄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28년간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 숨쉬는 남자의 뜨거운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식어 빠진 튀김처럼 눅눅했죠. 여보, 새로운 직원이 일을 정말 잘해서 이제 좀 살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사람 쓸 돈은 있고 이번 달 카드값 50만 원만 보내봐. 그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옆에서 무심하게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아니면 그냥 그의 시중을 드는 하녀인가. 서러운 눈물이 소리 없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퉁퉁 부은 제 눈을 본 동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28년을 함께 산 남편도 알아채지 못하는 제 기색을 고작 며칠 본 젊은 직원이 알아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게 뒤편의 비좁은 주방 겸 창고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높은 선반 위에 놓인 튀김가루 포대에 손이 닿지 않아 동현 씨를 불렀습니다. 동현 씨, 정말 미안한데 저것 좀 내려줄 수 있을까요? 네, 사장님. 금방 내려드릴게요. 그가 좁디 좁은 주방 안으로 들어서자 공간이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동현 씨가 제 등 뒤로 바짝 붙어 팔을 뻗어 선반 위에 포대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제 등 뒤를 스치며 제 엉덩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묵직한 것이 닿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고 온몸의 감각이 그 한 점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춤의 연장이라도 차고 있나?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남자의 가장 내밀하고 뜨거운 부분, 제가 평생 겪어본 적도 심지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산처럼 터질 듯이 달아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공간이 너무 좁아서. 동현 씨가 황급히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떡볶이 국물처럼 새빨갛게 익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튀김가루 포대를 든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일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에 혼자 남자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55, 제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여자가 뜨거운 기름에 들어간 튀김처럼 격렬하게 부풀어 오르며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은 그저 불어터진 라면 면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여자였구나. 나도 아직 무언가를 느낄 수 있고 뜨거워질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다음 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하고도 짜릿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침묵을 깨야겠다 싶어 점심을 먹다가 제가 먼저 용기를 내물었습니다. 동현 씨는 여자친구 없어요?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데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동현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같은 놈은 그냥 인연이 없나 봐요. 그 슬픈 표정에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남편이랑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일 뿐이에요. 대화도 없고 정도 없고 여자로서의 삶은 진작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동현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여전히 충분히 아름답고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나 예의상의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만취한 진상 손님 2명이 가게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죠. 그때 동현 씨가 제 앞을 막아서며 나섰습니다. 손님, 영업 끝났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의 단호하고 침착한 태도에 손님 중 하나가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동현 씨가 그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다부진 체격에서 나오는 위압감에 남자들은 결국 욕을 하며 물러갔습니다. 놀란 제 손을 동현 씨가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놀라셨죠?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동현 씨, 오늘 우리 둘이 소주 한잔 할까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동현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동현 씨가 어렵게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부끄러운 얘긴데 저 이 나이 먹도록 여자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30살 총각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동현 씨가 뭐가 어때서? 제 몸이 좀 남들과 많이 달라서요. 그게 너무 커서요. 순간 그날 주방에서의 강렬했던 감촉이 온몸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남자들은 크면 좋다고 하던데 적당히 커야죠.
대학교 때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울면서 도망갔어요. 그 뒤로 만났던 여자들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심지어 어떤 여자는 저한테 괴물이라고 기형이라고 소리쳤어요. 그 뒤로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연애를 포기했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현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속이 꽉 찬 김말이처럼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촉촉한 눈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 사장, 55이라는 나이. 그 모든 사회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진 그저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한 명의 여자만 남았습니다. 동현 씨, 사실은 나도 너무 외로워요. 우리는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그의 단단한 품에 안기는 순간 무기력한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꽉 찬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상관없어요. 동현 씨만 괜찮다면. 우리는 어둠이 내린 분식집에서 뜨겁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뒤흔든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한낱 빈 껍데기뿐인 소꿉장난처럼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충족감과 황홀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게 진짜 남자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저는 비로소 제가 잊고 지냈던 완전한 여자라는 것을, 제 몸이 이렇게 뜨거운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현 씨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저를 괴물이 아니라 그냥 남자로 받아준 사람은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저 역시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에게 아직 여자라는 걸,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은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설렜고 거울 앞에서 정성껏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가게에서 동현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졌죠.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매일 밤마다 서로의 외로움을 뜨겁게 위로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정 씨라고 부를게요. 그가 제 이름을 처음 불러주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기 넘치는 변화를 눈치챈 남편이 탐욕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에 기름이 흐른다? 가게 매출 얼마나 나와? 그 통장이랑 가게 명예 당장 내 앞으로 돌려놔. 남편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졌고 제가 거부하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급기야 제 팔을 잡아 비틀어 멍들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멍든 제 팔을 본 동현 씨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낯선 남자 둘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던 바로 그 진상들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사주를 받고 저희를 불륜으로 엮어 제가 평생 피땀으로 일군 분식집을 통째로 빼앗을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는 구청위생과 불량식자재 사용 의심 민원 접수라는 공문이 날아왔고 건물주에게서는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악성 민원이 들어왔다. 사실로 밝혀지면 당장 가게를 빼야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눈물만 흘리는 제게 동현 씨가 작은 녹음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그 사람들이 가게에 자주 찾아와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혹시 몰라서 주방에 설치해뒀어요. 녹음기에는 남편과 그놈들이 꾸민 추악한 계획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여자 남편이 시킨 대로 불륜 증거만 확실하게 잡아서 가게 넘겨받고 우리도 한 몸 단단히 챙기자고.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한 줄기 빛이자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구청과 건물주에게 우리의 결백을 증명했고 곧바로 남편과 그 일당을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 선 남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28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제 피와 땀이 서린 분식집을 온전히 지켜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가게 간판을 미정 분식에서 미정과 동현인의 분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당당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요? 수군거림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한데 그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앱에 입점하고 가게의 미래를 함께 꿈꿨습니다. 동현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로제 떡볶이와 치즈튀김은 젊은 손님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가게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미정 씨, 나이 차이 같은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요. 저는 미정 씨랑 함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법적인 서류가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그게 진짜 부부 아닐까요? 동현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25살 차이의 평범하지 않은 커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알아보고 보듬어 주었으며 절망의 늪에서 서로를 구원해준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운명의 동반자입니다. 가을볕이 따사로운 어느 오후 일을 마친 동현 씨와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꼬치를 나눠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남자의 진정한 크기는 신체의 크기가 아닌 상대를 품어주는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요. 내일도 우리는 우리의 작은 분식집에서 함께 웃고 함께 일하며 우리의 사랑을 정성껏 끓여낼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매콤달콤하고 맛있는 시절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동현 씨. 그리고 사랑합니다.